어머니, 잡채에 설탕이 너무 많나요? 어머니의 시대는 끝났어요. 어머니, 상가 월세 통장 말이에요. 이제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딜까요? 아이고, 또 한숨이 나오네요. 여러분도 제 나이쯤 되면 이런 한숨 다들 익숙하시죠? 하루 세끼 밥 차리는 일. 평생을 해왔는데도 이젠 손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네요.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건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식탁이에요. 아들 부부, 손주들까지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그 자리. 그런데 이제는 텅 비었죠.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고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고 손주들은 학원 갔다네요. 결국 이렇게 남은 건 저 혼자예요. 오늘 저녁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궁중 잡채를 했어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유난히 좋아하던 음식이죠. 아침부터 당면 불리고 시금치 데치고 달걀지단 부치고 밤새도록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잡채에 설탕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이렇게 달게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애들한테는 더 안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잡채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께 대대로 배운 궁중식 잡채야. 그 말을 목구멍까지 삼켰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칼로 베인 듯 쓰렸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이 상했겠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한숨을 쉬더니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는 다음부터 그냥 제 방식대로 먹을게요. 딱, 그렇게요. 짧고 차갑게.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시대는 끝났어요. 어머니의 방식은 틀렸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방식, 내 손맛, 내 자식 사랑이 이젠 갈등의 씨앗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고, 민준아. 어서 와. 엄마가 너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잔뜩 해놨다. 아들 내외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내내 혼자 먹던 밥상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리니 그저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은서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툭 인사 한마디 던지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샐러드 먹고 왔어요. 아이나, 너도 학원에서 간식 먹었지? 엄마, 떡볶이 먹었어요. 떡볶이라니 아침부터 갈비 핏물 빼고 배 좀 넣고 양파 갈고 손끝으로 간을 맞춘 그 갈비찜이 있는데 하지만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뭐. 하지만 민준이는 밥 먹어야지.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엄마가 몸보신 시켜줘야지. 우리 민준이가 눈치를 보면서도 제 갈비찜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와, 엄마,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예요. 이 맛은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순간 확 풀렸어요. 그래, 이 맛 때문에 내가 평생을 고생했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 따뜻한 순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준 씨도 45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고지방, 고나트륨, 고당류는 피하라 하셨잖아요. 정성은 감사하지만 이런 시대착오적인 밥상은 이제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착오적인 밥상. 그 말이 제 귀에 번개처럼 꽂혔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밥상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내 50년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은서 씨, 내가 지금 뭐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거니? 이 갈비찜이 그냥 갈비찜인 줄 알아? 시어머니께 배운 종갓집 전통 방식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통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죠. 아이니도 이제 식습관을 바로 잡아야 할 나이예요.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래, 내가 시대착오적이라 미안하다. 좋아, 내 말대로 해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로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 밥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차가워졌죠. 은서 씨는 제 대신 주방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샐러드, 아보카도, 저염식색은 곱고 냄새도 깔끔했지만 제 입에는 도무지 맛이 없었어요. 경제권 이야기. 며칠이 지나고 또 하나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돈 문제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긴 작은 상가 건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왔죠. 그 통장은 제 손에 있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역할이자 가정의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그날 은서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가 월세 통장 말이에요. 이제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젠 민준이 부부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름이 나온 순간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라고? 영호 씨가 그랬다고. 그이가 평생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제가 재무 쪽 일을 하니까 관리하기 편할 거예요. 대신 어머니 생활비는 매달 500만 원씩 드릴게요. 500만 원. 제가 관리하던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됐어. 돈 따위 필요 없어. 내 손에서 나간 순간 그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야. 저는 통장을 던져버렸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 경제권 싸움이 지나가나 싶더니 이번엔 아인이 문제가 터졌어요. 소녀 아인이는 요즘 힙합 음악에 푹 빠져 있어요. 어느 날은 저녁도 안 먹고 방 안에서 춤을 추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 문을 열었어요. 아인아,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시끄러운 음악만 듣니? 이 시간에 영어 단어나 하나 더 외워야지.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인이가 지금 사춘기잖아요. 지금은 공부보다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해요. 힙합도 예술이에요. 뭐라고? 예술? 그럼 나도 내 밥상 예술이야. 그건 왜 부정해? 며느리는 결국 아인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어요. 이 싸움의 본질은 밥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주방 구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함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내게 준 보물상자. 그 안에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비밀 조리서가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종이에는 희미한 붓글씨로 음식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궁중 잡채, 종갓집 갈비찜, 약식, 나박김치.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손맛이고 내 존재의 증명이야. 가슴속에 묵직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남편 제사만큼은 내 손으로 다시 차리자. 며칠 뒤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이번 제사는 내가 할 거야. 이건 내 남편에게 드리는 마지막 밥상이야. 사흘 동안 나는 다시 부엌에 불을 밝혔습니다. 밤을 새우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특히 궁중 잡채와 비전 갈비찜은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제삿날 아침, 거실 한가운데에 차려진 제사상은 화려했어요. 아들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고혈압에 심장까지 안 좋으셨잖아요. 돌아가신 분께도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차리는 게 그게 진짜 효라고 생각하세요? 제사상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이 녀석이 제정신이야. 이게 내 시아버지께 드리는 음식이야. 전통이고 정성이야. 내가 소리치자 제사상 위에 그릇 하나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은 울먹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사흘 전 아버지가 저한테 잡채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방식대로 말고 조금 덜 짜고 덜 단, 그냥 담백하고 슴슴한 맛으로 해보고 싶다고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밥상을 늘 고맙게 드셨지만 사실은 당신은 슴슴한 백반을 더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평생 말을 못하셨대요. 그날도 제가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대로 드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 다음 날 어머니 잡채를 드셨고 사흘 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내가 그 일을 아프게 한 건가? 내가 옳다고 믿은 그 모든 정성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은서 씨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정성이라 믿었던 그 맛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비수가 되었다는 사실. 아들의 절규 이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 은서 씨가 제 곁을 지키고 있더군요. 은서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은서야, 내가 매자를 좀 지켜주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게 외로움 때문이야. 자기 방식이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제는 내 방식으로 건강하게 살게 도와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걸 주셨어요. 은서 씨가 제게 건넨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지켜온 음식 조리서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종이 뒤편에 낯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매자야, 내 아내야,
평생 고생 많았다. 내 잡채는 정말 맛있었지만 내 심장이 이젠 그 맛을 감당 못한다. 미안하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다만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방식을 찾아보렴. 이 레시피는 너의 자존심이자 너의 상처다. 이제 그 상처를 놓아주렴. 은서와 함께 사랑한다. 내 남편 영호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남편이 제 곁으로 돌아와 등을 다독이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가 제 세상을 부정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눈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 씨, 내가 미안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줄만 알았는데 당신은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은서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의 정성과 세월을 인정하지 않고 효율이니 합리니 하는 말로만 맞서왔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밥상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정받지 못한 외로움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제 세월을 인정받고 싶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자신의 방식과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레시피북을 닫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너의 방식대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맛을 만들어줘. 나는 이제 너를 믿을게. 은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레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틀릴 리 없다며 스스로를 지탱하던 자존심의 성이 그렇게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은서 씨가 가져온 도시락통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새로 만들어봤어요. 잡채예요. 근데 간은 반만 넣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짭조름하지도 달지도 않은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맛.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맛이구나.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방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신 며느리와 함께 공동 부엌을 운영하고 있지요. 은서 씨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듯 제 오래된 레시피를 하나하나 다시 연구했습니다. 궁중 잡채는 설탕 대신 버섯 육수와 저염 간장으로, 갈비찜은 기름 대신 채소 육수와 견과류로 맛을 냈어요. 놀라웠습니다. 제 입맛에는 낯설었지만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손주 아이니가 젓가락을 들고 외쳤습니다. 와, 할머니, 이 잡채 진짜 맛있어요. 짜지 않아서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그녀가 비싼 샐러드를 준비할 때 저는 그 샐러드에 들어갈 깨씹과 상추를 텃밭에서 따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레시피의 주인이 아니라 재료의 정성을 전하는 사람으로요.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고 날이 서 있던 그녀가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로 제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엔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녀오세요. 이젠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사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음식 대신 남편이 좋아하던 슴슴한 백반 한 상만 올립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이 돌아가며 남편에 대한 추억의 한마디를 나누지요. 웃음과 눈물이 함께 섞입니다. 이젠 그 모든 기억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방식과 제 방식이 만나서 우리 가족만의 레시피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족의 진짜 레시피는 정통이나 합리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이해와 사랑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갈등은 밥상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이해받고 싶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요. 아들은 젓가락으로 며느리의 음식을 맛보며 말합니다. 엄마, 은서가 만든 음식에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요. 그러자 며느리가 웃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썼거든요. 다만 소금 한 숟갈 대신 어머니의 미소 한 스푼을 넣었어요. 모두 웃음이 터집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위로 비치는 햇살처럼 평화로운 공기가 맴돕니다.